논술 지도사가 알려주는 국어 잘하는 비법. 오늘은 가시리와 삼위인곡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참고 교재는 지학사입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가시리와 삼위인곡을 하기 전에 먼저 노래 문학의 흐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대를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시시대, 청동기 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 현대시대가 있습니다. 원시시대는 주로 특징으로 집단 가무의 형태로 원시종합 예술이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고대 가요로 집단적인 노래, 작품으로 구지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서정시로 작품 황저가와 공무도화가가 있습니다. 삼국시대는 향가가 있습니다. 향가는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표기하였습니다. 주로 성녀와 화랑이 지었습니다. 형식에 따라 4구체, 8구체, 19체로 나뉩니다. 작품으로 서동요, 모죽지랑가, 처용가, 제망매가, 창기파랑가 등이 있습니다. 고려시대는 서교와 경기체가가 있습니다. 서교는 고려 유려한 율조, 진솔한 감정 표현, 사설의 짜임새, 여음의 삽입, 분연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궁중소각의 가사로 쓰입니다. 작품으로 오늘 배울 가시리, 정삼별곡, 서경별곡, 만전춘 별사 등이 있습니다. 경기체가는 조선 중기까지 소수의 상층 관료들이 향유하였습니다. 작품으로 한림별곡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시조와 가사와 민요가 있습니다. 시조는 신흥 4대부들의 정서와 이념을 풀어낸 정제된 형식의 정형식입니다. 조선 전기는 4대부들이 추구하는 유교적 이념, 규범을 담는 경향과 자연에서의 즐거움을 담는 경향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는 중인청 가객의 등장으로 향유층이 확대되고 사설 시조가 발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기는 강호의 생활을 노래하였습니다. 작품으로 상충곡, 면왕정가가 있습니다. 후기는 여행, 유배, 정치적 진퇴 등 4대부들의 경험과 소회를 서정적으로 노래한 작품과 4대부 부녀자들의 삶의 체험을 노래한 작품 등이 있습니다. 작품으로 일동장유가, 연행가, 만원사, 삼위인곡, 송미인곡이 있습니다. 민요는 일반 평민계층의 주된 노래입니다. 근대 현대는 자유시입니다. 역사적 현실과 문명에 대한 대응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이나 일상적인 생활 감정을 그려내었습니다. 노래 문학의 갈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표기한 것은 삼국시대 향가입니다. 상충곡과 면왕정가, 일동장유가, 연행가 등의 작품이 속해 있는 것은 조선시대 가사입니다.
고려 중엽 이후에 발생하여 조선 중기까지 소수의 기적문인 청이 향유하였던 것은 고려시대 경기체가입니다. 조선시대에 발달된 정제된 형식의 정형시는 시조입니다. 노래문학은 내용면에서 한의 정서를 그려내는 한편 해악과 풍자를 통해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그 슬픔을 해소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시리, 고려서교의 대표 작품 가시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시리는 고려시대 소교입니다. 작자는 미상입니다. 핵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갈래는 고려서교 서정시이며 운율은 332조의 3원보입니다. 성격은 서정적, 전통적, 여성적, 미녀적입니다. 어조는 애상적, 자기희생적입니다. 제재는 인과의 이별을 나타냈습니다. 주제는 이별의 정한을 나타냈습니다. 특징은 민족 전통의 정서인 한의 정서를 형상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시와 같은 기성정결의 사단 구성을 취했습니다. 세 번째로, 화자의 정서를 간결한 형식에 담아 절묘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시리를 한번 읽으면서 풀이해 보겠습니다. 가시리 있고 나나는 영구입니다. 가시리의 반복, 감정의 고조가 나타납니다.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위정절과 태평성대 별다른 뜻이 없는 영구로 구전되다가 후대의 궁중의 악곡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첨가되었습니다. 종구, 후렴구를 나타냅니다. 이 부분은 길어서 이별의 안타까움, 애원과 탄식에 대해서 썼습니다. 성은 날로는 어디 살라고 나들어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1년의 이행을 반복하여 이별의 슬픔과 정한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정절과 태평성대 성은 절박한 심정, 애원의 고조, 원망에 대해서 썼습니다. 잡사와 두얼이 만한한 선하면 아니올세라 리얼세라는 할까 두렵다는 의미입니다. 위정절과 태평성대 떠나려는 임은 붙잡고 싶은 심정이지만 자칫하면 임의 노여움을 쌓아 임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임을 보내는 절제와 체념의 심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이별의 수용, 감정의 절제와 체념에 대해서 썼습니다. 서른님, 시적 화자 남입니다. 보내옵나니 나난 임을 붙잡지 못하고 보내는 소극적인 태도가 나타납니다. 임과 제외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시는 듯 도시오셔서 나난 임과에 제외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자마자 도시오셔서 소망을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위정절과 태평성대 결은 이별 후의 소망, 임이 돌아오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이 가시리 작품은 악장가서에 들어있습니다. 후렴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리의 후렴구인 위정절과 태평성대는 율격을 맞추기 위해 의미 없는 후렴구입니다.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 구절을 후렴구로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가사문학의 백미 3위인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송광정철이 지었습니다. 정철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문인이고 호는 송광입니다. 가사와 시조 문학의 대가로 뛰어난 작품을 많이 남겼으며 한시 또한 뛰어났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 시조의 혼민과 가사로 관동별곡 등이 있습니다. 사민곡은 아름다운 사람을 사랑하는 노래라는 뜻으로 여기서 미는 곧 임금을 뜻합니다. 임금은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선조를 말합니다.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민곡은 송광정철이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인 전남 창평에 응거할 때 지은 가사로 한 여인의 임과 이별하고 연모하는 마음에 비겨서 임금을 사모하는 마음을 읊은 작품입니다. 서사, 본사, 결사로 구성되어 있고 본사는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뉘어 있는데 계절의 변화에 따라 솟아나는 영군의 정을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사에서 이미 나를 모르더라도 나는 임을 따르겠다라고 한 부분은 여인으로서 임에 대한 절절한 애정의 표현이자 신하로서의 일편단심의 충정을 압축적으로 드러낸 부분입니다. 핵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창평은 담양군에 있는 창평입니다. 핵심 정의는 가사, 갈래는 가사이며 서정가사이며 양반가사입니다. 운율은 3, 4조 혹은 4, 4조의 사음법 연속체입니다. 성격은 서정적, 여성적, 의지적입니다. 어조는 여성, 화자의 애절한 목소리, 제재는 임금에 대한 충정에 대해서 썼습니다. 주제는 영군의 정,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특징은 임금을 임으로 자신의 여인으로 설정하여 영군 지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절의 순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구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남 담양군 창평에 가면 안뽕 순대가 유명합니다. 가끔씩 그곳에 가서 안뽕 순대와 전골을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핵심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송민곡과 더불어 가사문학의 극치를 이루는 작품입니다. 고려가요 정가정의 맥을 잇는 충신영군지사에 해당됩니다. 충신영군지사,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된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 시가의 전통인 부재하는 임에 대한 자기희생적 사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가시리, 동동 등의 그 맥이 다 있습니다. 한눈에 송미인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사는 임과의 인연, 이별 후의 그리움, 세월의 무상함에 대해서 썼습니다. 본사는 준원, 하원, 주원, 동원, 매화를 보내어 임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썼습니다.
하원은 비단옷을 짓는 화자의 외로운 심사와 임에 대한 알뜰한 정성에 대해서 썼습니다. 추원은 달과 북극성을 보며 임이 선정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대해서 썼습니다. 동원은 사무치는 외로움과 임계신 곳에 양춘을 보내고픈 화자의 마음에 대해서 썼습니다. 결사는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고 싶은 청정에 대해서 썼습니다. 핵심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인곡은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한 영군 가사입니다. 이 작품은 여성 화자를 설정함으로써 화자의 애절한 마음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3인곡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 서사 부분입니다. 이 몸 상기실제 님을 조차 상기시니. 우리말로 풀이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몸 생겨날 때 임을 따라 생겨나니 한생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한평생 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든가. 여기서 이 몸 상기실제란 뜻은 생겨날 때, 태어날 때 란 뜻입니다. 이 부분은 나와 임과의 뿌리 깊은 인연에 대해서 썼습니다. 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계시니. 나 젊어 있고 임 하나 날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너희 없어.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다시 없다. 이것은 계시니라는 뜻은 사랑하시니란 뜻입니다. 나 하나 젊어 있어 임 하나 날 계시니. 이미 나를 사랑했던 예전의 상황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너희 없어. 너희란 다시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임과 이별하기 전에 행복했던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 썼습니다. 나는 작가이며 임은 선조 임금을 말합니다. 평생에 원하여대 한뒤 내자하였더니 임과 함께 있고 싶은 소망에 대해서 썼습니다. 나 평생에 원하되 함께 살자 하였더니 늙어야 무사일로 외워두고 그리난고 외로이 따로이 그리난고 그리워하는고 사모하는고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따로 두고 그리는고. 엊그제 님을 매셔 강한 등에 올랐더니 달의 소녀인 항아가 산다는 누가. 여기서는 임금이 계신 대고를 말합니다. 엊그제 임을 모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그 뜻에 어찌하여 하계에 나려오니 그 뜻에 어찌하여 하계에 나려오니 그 뜻에 그동안에 그 사이에 하계란 인간세상. 여기서는 작가가 낙향하여 지내던 전라도 담양군 한평입니다. 하계란 인간세상입니다. 그 뜻에 그 사이에 어찌하여 인간세상에 내려오니. 드대란 동안의 사이에 올적이 빗은 머리에 흐트런 뒤 3년일세. 올적에 빗은 머리 헝클어진 지 3년이라 는 뜻입니다. 연집은 인내만은 누를 위하여 고이할고 보아줄 힘이 없어 단장하고픈 마음도 없다는 말입니다. 연집은 있다마는 누굴 위해 고이 단장할고
마음에 미친 시름 텁텁이 쌓여 있어. 진난이 한숨이여 디난이 눈물이라 한숨과 눈물로 보내는 세월에 대해서 썼습니다. 인생은 유한한디 시름도 그지없다.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은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 거야. 하는 거야.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 염량이 때를 알아 가난닷 고태오니. 염량이란 더움과 서늘함을 나타냅니다. 곧 계절의 순환에 대해서 썼습니다. 고태는 다시. 이 부분은 세월의 흐름에 대해서 썼습니다. 덕근이 보거니 느낄 일도 하다 할사. 느낄 일, 곧 본사의 내용을 말합니다. 서사 부분은 임과의 인연과 이별 후의 그리움에 대해서 썼습니다. 조금 이 글을 하나씩 풀이해 보겠습니다. 삼위인곡의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교는 충을 추구합니다. 불교는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충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도교는 천상에서 버림받아 하계에 내려온 여인을 화자로 내세웁니다. 연집은 인내만한 누를 위하여 고이 할거. 연지와 분이 있어도 누구를 위하여 고이 단장을 하겠는가의 의미로 임의 부재로 인한 슬픔과 임에 대한 절실한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한다. 실제로 이 삼위인곡은 정철이 기양을 와서 이곳 담양에서 쓴 글입니다. 담양은 정철의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의 작품을 날 만한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담양에 가서 맛있는 안뽕순대도 먹고 맛있는 전골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 풍경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정철이 그 농촌 풍경을 보고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작품은 위대한 자연에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은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